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사례 15번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같이 보시고요. 갑은 LPG 충전 사업 허가를 신청을 하였다. LPG 충전 사업 허가, 밑줄 그시고 강학상 특허에 해당합니다. 특허. 이따가 법적 성질에서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시험 문제에서 2011년도에 LPG 충전 사업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가끔 이제 다른 교재들 보니까 문제를 잘못 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LPG 충전 사업 허가로 문제가 출제가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LPG 충전 사업소 건축 허가로 문제가 출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건축 허가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CF 하나 걸어 놓으시고 나서 LPG 충전 사업 허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LPG 충전 사업소 건축 허가, CF LPG 충전 사업소 건축 허가 이렇게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LPG 충전 사업소 건축 허가를 이렇게 출제가 되었을 때는 그때 그린벨트 내에서 또는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또는 산림 지역 내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외적 허가로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LPG 충전 사업 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고요. 이에 대하여 을시장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여론 밑줄 그시고 나서 거부 사유입니다. 거부 사유. 그런데 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여론의 내용이 뭔지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 당겨가지고 그 내용 이런 식으로 써놓으세요. 첫 번째, 반대 여론.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이것이 LPG 충전 사업 허가에 있어서의 허가 기준과 관련된 문제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허가 기준, 즉 제한 사유와 관련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여론이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사업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설문 2번에 보시게 되면은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까요? 사례집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했는데, 그런데 징계 처분을 했던 당초 사유가,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얘기 나올 거니까 당초의 처분 사유가 무엇이냐면 정치 운동을 하였다라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 운동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이제 정치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처분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사유, 변경되는 사유. 새로운 사유가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복종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종의무 위반이다. 복종의무 위반 사유로 인해서 징계 처분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처분 사유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여기에는 정치운동이라는 것과 밑에 있는 복종의무 위반이라는 것, 이것은 과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까 안 될까? 처분 사유 추가 변경 문제이기 때문에 핵심적으로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겠죠. 이럴 때 바로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복종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것은 직무명령이 있었다는 얘기죠. 직무명령이 있었는데 이 직무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직무명령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직무명령의 내용이 만약에 정치운동 하지 마라. 그쵸? 정치운동을 하지 마라. 정치운동 금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 다음에 정치운동 금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다. 이렇게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외형은 복종의무 위반에 대한 문제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운동을 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치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서 징계 처분을 한 것과 그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될 수 있을 텐데, 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치운동과의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복종의무 위반의 직무명령에 대한 내용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듯 지금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이 반대 여론의 내용이 이제 그 밑에 등장하고 있는 허가 기준과의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허가 기준과의 관련성이 있다면 이게 좀 이따가 어디로 연결될 거냐면 설문 1번에 있는 협의의 소액에 대한 문제로 연결될 거예요. 허가 기준에 위배된다라고 해가지고 반대 여론이 있었던 거라고 한다면요. 얘가 갑이 병에 대한 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해서 취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결국은 또 자기한테는 그 허가 처분이 안 나올 겁니다. 거부 처분이 또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병에 대한 허가 처분의 취소를 받을 실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협의의 소액이 인정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여론 이것만 가지고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부 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로 연결될 것이고 만약에 거부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취소는 협의의 소액이 없다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의 반대 여론 조심해 주시고요. 협의의 소액이라고 써놓으세요. 협의의 소액과 관련된 논의할 겁니다. 한편 을시장은 이후에 병이 신청한 LPG 충전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는데 병한테는 지금 허가를 해줬습니다. 관련 법령 밑줄 그시고요.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이다라고 했으면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원고적격이라고 써놓으시고요. 원고적격으로 넘어가가지고 직접적인 근거 법령은 아닌데 관련 법령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보호규범의 범위를 확대시켜갖고 원고적격을 인정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논의로 연결돼요. 관련 법령. 그래서 직접적 근거 법규가 아니고 관련 법규까지 넓혀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거의 원고적격이라고 써놨죠. 바로 열고 보호규범의 범위 확대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보호규범의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죠. 공제의 답안은 물론 없습니다. 을시장의 관할 구역에는 한 개소의 LPG 충전 사업만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랐을 때 이렇다는 겁니다. 관련 법령에 따랐을 때 이때 한 개소 밑줄 그시고 한 개소 이건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거는 업소 개수 제한 규정입니다. 업소 개수 제한 규정. 거리 제한 규정이나 업소 개수 제한 규정이 있으면 경원자 관계가 성립됩니다.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업소 개수 제한 규정이나 그 다음에 거리 제한 규정이 있으면 경원자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업소 개수 제한 규정이 있어서 경원자 관계가 성립이 되는 상황인데 뭐 때문에 지금 업소 개수 제한 규정이 있어요? 관련 법령 때문에 있어요. 그렇죠? 관련 법령. 그래서 관련 법령에서 아까 전에 원고적격 이렇게 땡겨냈는데 화살표 한 개 더 땡겨볼까요? 더 땡겨갖고 뭐라고 써놓으시면요. 경원자 관계라고 했을 때 경원자 관계는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업소 개수나 거리 제한 규정이 있을 때 그것이 논리상 경원자 관계일 때가 있고 법규상 경원자 관계일 때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개소의 충전사업소만이 가능한 것이 관련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규상 경원자 관계입니다. 법규상 경원자 관계. 어쨌든 이제 경원자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고요. 충전소의 외벽으로부터 100m 이내에 건물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 개소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관련 법령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련 법령에 외벽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건물주의 동의. 그걸 건물주 동의 밑줄 그시고 나서요. 건물주 동의. 건물주 동의, 이제 이게 위에 있는 주민하고 그냥 연결시켜서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건물주 거기다가 화살표 땡겨갖고 인근 주민이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인근 주민. 그런데 이제 병은, 이에 해당하는 건물주로부터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습니다.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밑줄 그시고, 관련 법령에서 지금 이 점 동의를 받아야지만 허가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가 있습니까?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LPG 충전 사업 허가한다라고 되어 있을 때 요건을 지금 흠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성문법상 요건 위반입니다. 성문법상 요건 위반. 동의를 얻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게 성문법상 요건 위반에 해당하고 성문법상 요건 위반은 원칙적으로 뭐에 해당하나요? 이거 위법 무효입니다. 위법 무효. 그렇죠? 무효. 무효라고 써놓으시고 나서 무효라고 써놨으면 오른쪽 화살표 땡기고 무슨 얘기 하셔야 됩니까? 설문 3번에 보시게 되면 하자치유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하자치유. 하자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만 가능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처리했으니까 하자치유 안 됩니다. 그렇죠? 하자치유 안 되고요. 여기다 괄호 열고 이렇게 또 써놓으세요. 내용상 하자다. 내용상 하자. 이게 절차상 하자가 아니죠. 그렇죠? 관련 법령의 요건이었었습니다. 동의받아오기.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 하자. 내용상 하자 역시도 하자치유의 대상이 아니죠. 하자치유의 사항적 한계에 걸리게 될 겁니다. 설문 1번 보시게 되면 을시장의 병에 대한 허가 처분에 대해서 갑은 취소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3자 소송이죠. 현재 처분의 상대방은 누가 됩니까? 병입니다. 병.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는 갑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분상 제3자죠. 처분상 제3자이기 때문에
제3자 소음과 관련된 원고 적격 논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3자 소음과 원고 적격이라는 논점이 걸립니다. 또 하나는 갑에 대해서 뭐 행정청이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이미 거부가 한번 나온 상태예요. 거부가 나온 상태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소 판결 이후에 또다시 거부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병만 죽이고 마는 거예요. 갑은 얻는 이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의 소익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옆에 협의의 소익 써놓고 나서 협의의 소익 써놓고 나서 인근 주민의 반대 여론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괄호 열고 인근 주민의 반대 여론. 이걸 뒤에서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제 원고 적격하고 협의의 소익을 이제 중점적으로 논의해 주시면 되고, 설문 2번은 취소의 계속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중 밑줄 그시고, 소송 계속 중이라고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아니에요? 화살표 당겨서 하자의 치유 X죠. 하자 치유가 아니에요. 소송 계속 중에 이루어지는 문제다라고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이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물론 하자 치유를 깨기 위해서 문제를 출제할 때는 소송 도중에 어떤 사후적 요인이 발생했다, 사후 충족행위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치유를 연결시킬 수도 있는데, 소송 계속 중 그러면 이제 우선은 이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의시장은 갑의 충전소 설치는 시의 도시계획에 반한다는 법령상 사유를 들어서 처분사유를 변경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설문 1번에서는 이제 병에 대한 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무슨 문제였어요? 제3자성이었습니다. 그렇죠? 원고 적격 논의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공제의 답안에서 설문 2번과 관련돼서 그런 언급이 없는데 그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아니 왜 병에 대한 지금 여기서 그렇죠? 병에 대한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구했는데 말이에요. 제3자성. 야, 갑 너는 도시계획에 반하니까 안 된다. 이 얘기를 거기서 왜 합니까? 피고행정청이 그렇죠? 피고행정청은 병에 대한 허가 처분이 적법하다 이걸 주장해야지 갑자기 처분 사유를 이쪽의 처분 사유는 병에 대해서 허가 처분을 할 처분 사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송이 바뀐 겁니다 지금. 그렇죠? 소송이 바뀌었는데 이제 바뀐 소송에 대한 언급이 없이 답안을 쓰고 있습니다. 공제의 답안에서. 그죠? 제가 앞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례 1번인가 2번에서 운전면허 정지는 서장이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또한 운전면허 취소는 지방경찰청장이 하는 것이 이제 통상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게 뭐 당연하기 때문에 안 쓴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 배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답안을 쓰고 있는 것이지 이게 뭐 실무적으로 뭐 당연한 것이다. 그럼 이거 다 실무적으로 당연한 거죠. 뭐 그걸 뭘 답을 쓰겠느냐. 이거 결론만 딱 내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경찰서장이 운전면허 정지를 했다고 했다면 이제 중간에 뭐 도로교통법 147조를 근거로 해서 위임이 있었으며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병원자 관계 상황이라고 한다면 갑이 여기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병에 대한 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경원자 관계에서는요. 일방에 대한 허가 처분이 타방에 대한 거부 처분으로 의제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명시적 거부 처분이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받아준단 말이죠. 근데 여기 또 명시적인 거부 처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상황 설문 2번은 첫 번째 설문 1번은 병에 대한 허가 처분 취소를 구했던 것이고 설문 2번은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상황인데 거기서 거부 처분에 대한 처분 사유로서의 거부 사유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문제가 확 바뀌었는데 설문 2번에서 시작할 때 그런 언급이 없이 시작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옆에 써놓으시고 이건 거부 처분 취소의 문제입니다. 거부 처분 취소. 그다음에 이제 처분 사유를 바꿉니다. 처분 사유를 변경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논의할 때 있어서의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서 변경 쪽이에요. 추가가 아니고 변경. 추가란 건 뭐예요? 원래 있었던 당초 처분 사유 그대로 두고 플러스 알파 때리는 게 바로 추가고 변경이라는 것은요. 기존에 있었던 처분 사유 포기하고 새로운 처분 사유를 대체시키는 겁니다. 1대1 대체시키는 거. 이게 바로 변경이죠. 그다음에 이제 설문 3번 보시게 되면 설문 2번은 처분 사유 추가 변경 문제고요. 그다음에 설문 3번은 만약 병이 이번에 이제 다시 설문 1번에 있었던 제3자송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설문 3번을 설문 2번으로 하고 설문 2번을 설문 3번으로 하지. 설문 1번 제3자송이고 설문 2번 거부처분 취소송이고 설문 3번 제3자송이에요. 이렇게 헷갈리게. 그죠? 이걸 이제 2번하고 3번 이렇게 순서를 좀 바꾸는 게 훨씬 더 매끄럽지 않겠습니까? 만약 병이 처분이 내려진 다음 밑줄 그시고 나서 이제 처분 이후입니다. 처분 이후. 처분 이후에 뭐 했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하자치유죠. 그죠? 사후적 요인이죠. 근데 이제 병이 한다 이거예요, 병이.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았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았다. 인근 주민의 동의 밑줄 그시고요. 예, 사후적 요건급이에요. 사후적 요건급이. 그래서 법률 요건을 사후적으로 충족을 시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자치유. 이제 하자치유 우리가 요 앞에서 어디서 얘기를 했냐면 사례 7번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자치유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 하자치유 논의를 할 땐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절차상 하자 문제로 나오고요. 사후 충족 행위를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후적 요인을 누가 끌어들이죠? 행정청이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다가 처분 이후에 뒤늦게 나와 청문을 실시했다. 이유 제시를 안 했다가 뒤늦게 나와 이유 제시를 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행정청이 아니라 병이 처분 상대방이 이러고 있어요. 옆에 써놓으세요. 예, 사후적 요인이라고 써놓으시고 나서 사후적 요인 오른쪽 화살표 예, 내용상 하자 이코로 예, 처분 상대방. 그러니까 보통 이래요. 절차상 하자면 그에 따른 사후 충족 행위를 행정청이에요. 행정청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절차에 흠결을 발생시킨 거니까. 행정청 자기 잘못이니까 자기가 나중에 사후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상 하자 문제라고 하게 되면 내용은 누가 구비해 와야 되는 겁니까? 내용은 누가 구비해야 되고 행정청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상대방이 구비해 와야 되는 문제여서 사후 충족 행위도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처분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내용상 하자는. 그죠?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요. 위허가 처분에 대한 하자는 치유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는데 우선 내용상 하자라고 했어요. 그 내용상 하자에서 화살표 땡겨갖고요. 예, 하자 치유 X죠. 내용상 하자라는 것만 갖고도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 하자 치유는 이제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 있어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요. 경미한 하자. 왜 그러냐면 판례가 말하는 것처럼 하자의 치유는 국민의 권익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죠. 그죠? 근데 국민의 권익 침해가 없으려면 하자가 치유됐다라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국민의 권익 침해가 없다라고 말하려면 그 하자가 굉장히 경미해야 됩니다. 예, 하자가 경미하다는 것은 내용상 하자가 아니라 절차상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내용상 하자니까 애당초 안 되고 더불어서 앞에서 우리 뭐라고 했어요? 위법 무효라고 했잖아요. 위법 무효. 그죠? 성문법상 요건 불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법 무효니까 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예, 내용상 하자여서 안 되고 무효여서 안 된다. 이거는 하자 치유의 한계 중에 뭐랑 관련된 문제죠? 사항적 한계랑 관련된 문제죠. 사항적 한계. 그러면 여기서 내용상 한계, 실체상 한계와 관련돼서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하자 치유의 실체상 한계.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게 하자 치유의 실체상 한계죠. 경원자 관계잖아요. 그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게 된 하자 치유를 인정했을 때 국민의 권익 침해로 연결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경원자 관계인데 지금 경원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설문 3번에다가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나서 뭐라고 쓰냐면 경원자 관계 오른쪽 화살표 하자 치유 X라고 쓰세요. 경원자 관계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2007년도 행정고시 문제랑 거의 흡사해요. 예, 근데 2007년도 행정고시 문제에서는 이제 갑에 대해서 허가 처분을 안 해주고 거부를 한 사유가 하나가 더 등장을 하는 좀 차이가 있고요. 여기서 인근주민 반대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봐도 뭐 실제로 이제 논의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 행정고시 문제에서는 설문 1번하고 설문 3번 이거 두 개가 나옵니다. 설문 2번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설문 2번은 공제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부분이고요. 예, 참조점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라고 되는 액화석유가스법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법. 예, 그냥 주유소 이러면 석유사업법이에요. 주유소 이러면 지금 LPG이기 때문에 액화석유가스법이 되는 겁니다. 3조 보시게 되면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또는 예, 가스용품 제조사업. 이제 잘 아시는 분이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시는데 예,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죠. 네. 예, 갑자기 생각나네요. 동그라미 2번, 예, 2항 보시면.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사업, 이건 이제 뭐 얘기하는 거죠? 예, 도시가스 공급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에다 도시가스 공급하는 거.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나 판매소마다 예, 특별자치도시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 받아야 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의 문제는 1항입니까? 2항입니까? 1항이죠. 1항. 그죠? 충전사업이라고 했어요. 충전사업. 그래서 1항에 밑줄 그시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밑줄 그시고 맨 끝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밑줄 그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 또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재량이냐 기속이냐 이런 거 판단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가능 규정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 재량이고 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 이의적 규정이 있으면 기속행위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이거는 뭡니까? 허가 받아야 한다. 이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네요. 그럼 기속행위인가요? 아니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능 규정이나 이의적 규정이라고 말할 땐 전제가 하나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예, 주어 이코르 행정청이에요. 주어가 행정청일 때예요. 주어가 행정청일 때를 전제로 해서 가능 규정이 있으면 재량, 그 다음에 이의적 규정이 있으면 기속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주어가 행정청이 아니라 주어가 누구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인의 경우에 있어서 할 수 있다고 돼 있든 해야 한다라고 돼 있든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경우는 없겠죠. 예,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이건 다 근거법 문헌이 불분명한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써놓으시고 근거법 문헌 불분명해요. 이제 근거법 문헌이 불분명하게 되면 이제 뭘 가지고 재량 기속을 판단을 하게 됩니까? 예, 그렇죠. 당해 행위의 성질하고, 예, 그 다음에 헌법상 기본권 공익 관련성 정도를 가지고 보죠. 예, 당해 행위의 성질이 강악상 허가하면 기속행위가 되고, 당해 행위 강악상 특허면 재량행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헌법상 기본권 관련성 정도가 크면 기속행위가 되는 것이고, 헌법상 공익 관련성 정도가 크면 재량행위가 되는 거죠. 왜요? 기본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법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집행만 해야 된다. 기속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익 관련성 정도가 크게 되면 이제 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행정청의 재량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공익 관련성 정도가 크면 재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지금 특허입니다. 특허. 그렇죠? 특허이기 때문에 예, 재량이 처리가 되겠네요. 3조 1항 맨 앞에 충전사업 쪽입니다. 그 다음에 제4조 보시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금 이제 시장입니다. 을시장, 예, 일반 시장 말하는 거죠. 3조 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6항 되는데요. 밑줄 3조 1항입니다. 3조 1항 충전사업허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서 허가 밑줄 그시고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 밑줄 그시고 허가 요건이에요. 허가 요건. 이 허가 요건에는 적극적 요건도 있고 소극적 요건도 있고 다 있겠죠. 적극적 요건은 충족하면 허가 받고 소극적 요건은 충족하면 허가 못 받고 왜 밑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모두 갖춘 경우에 허가해야 된다. 모두 갖춘 경우에, 예, 모두 갖춘 경우에. 예, 아침에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모두 딱 그러니까는 김원준 생, 저랑 나이대가 이렇게 비슷한, 예,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이렇게 생각나시죠? 모두 잠든 후에 이런 게 있었는데, 그죠? 여기 제1호 보시게 되면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밑줄 그시고 예, 이건 뭐냐면요. 옆에 써놓으세요. 예, 인근 주민의 반대 여론 이거죠. 인근 주민의 반대 여론이 우리 방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허가 기준과의 관련성이 있으면 거부될 것이기 때문에 협의 소액이 인정될 수 없다. 관련이 없으면 예, 이것 때문에 반대 여론 때문에 거부가 될 것은 없기 때문에 취소의 협의 소액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허가 기준과 관련됐다라고 했을 때 그 허가 기준이라고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그 허가 기준들 중에서 예, 제1호 예, 이쪽과 우리가 연결지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기준을 예, 정할 수 있는데 왜 썼을까요? 그렇죠? 여기 그냥 뭐 참고 삼아 잠깐 볼까요? 이항 보시게 되면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얘가 정하면은 이게 뭐가 되나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예, 상위 법령을 보충하는 거죠. 얘가 만약 정하면은 그것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한다고 할지라도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이 되죠. 행규 플러스 법규가 되고 지금 현재 구체적 위임이 있잖아요. 구체적 위임이 있으니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되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되게 되면 그것은 예, 통설 판례에 따랐을 때 어떻게 돼요?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그 법규성이 인정돼 법이다. 예, 법규 명령설 연결돼서 법돼버리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문제를 행정입법으로. 예, 경찰행정법에서도 행정입법 문제가 많이 나오죠. 이 페이지에서 이제 행정소송법 12조 나오고 있는데요. 12조. 예, 12조 1문에까지 원고 적용 문제도 여기 포함되고요. 그래서 예, 제기할 수 있다. 제기할 수 있다 밑줄 그시고 여기까지 밑줄 그은 게 아니라 제기할 수 있다면 슬래시 그어 버리시고
지금 이 문제에는 원고 적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협의 소유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둘 다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슬래시 앞부분에서 원고 적격, 뒷부분에서 협의 소익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둘 다 논의해 주셔도 됩니다. 한 페이지 LPE 충전 사업허가 이런 거 이제 얘기할 때 여러분들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제가 항상 기준 있게 잡아드리죠. 전기 항공기 운송사업 면허, 시내버스,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도시가스 사업허가, LPE 충전 사업허가 이런 거 다 뭐라고요? 폐기물 처리업 허가? 모두 다 뭐예요? 특허. 왜 특허요? 택시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택시 없으면 그렇죠? 택시 없으면 지각합니다.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시내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운송사업허가. 시내버스 없으면요, 집에 못 갑니다. 그죠? 전기항공기 운송사업면허, 신혼여행 못 가죠. 그죠? 그 다음 도시가스 사업허가 찬물로 씻어야 됩니다. 군대 됩니다. 갑자기. 그죠? 폐기물 처리업허가 그러면요, 서울이 쓰레기통이 됩니다. 다음 뭐예요? 국민의 실생활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건 뭘로 연결되는 거냐면 공공복리의 문제가 됩니다. 공공복리. 그래서 공공복리 뭐예요? 공공의 행복과 이익이죠. 쓰레기의 냄새로부터 자유로운 행복, 그죠? 택시를 타서 편하게 집에 갈 수 있는 행복, 시내버스, 시외버스에서 인연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행복, 그죠? 그런 거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만나는 게 더 낫죠, 그죠? 비행기에서. TV 프로 보면은 짝인가 뭐 그런 프로 보니까 비행기에서 이렇게 대시하는 그냥 멋있던데.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은 안 됩니다. 그럼 계속 그런 감동적인 이벤트를 원하게 되죠. 3페이지. 3조 1항에 의거해서 행해진 것으로서 아까 봤고요.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특허되고, 그 다음에 업속에서 제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관할 구역 내에서 독점적 권리 설정, 여기 써놓으시고, 독점적 권리 밑줄 그시고 났어요. 설권적 처분입니다. 설권적 처분, 그쵸? 권리를 설정해주는 설권적 처분이죠. 설권적 처분은 특허입니다. 특허. 그쵸, 이제 특허는 인가와 대리와 함께 형성적 행정이기 때문에 당해 처분성 인정되고 문제 없고요. 재량행위. 3조 1항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었냐면 충전사업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죠? 우리 근거법 문헌이 불분명하다고 했죠? 네.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공익, 그 다음 기본권 관련성, 그리고 또 당해행위의 성질. 행위의 성질이 특허입니다. 특허이기 때문에 재량임이에요. 네, 재량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모의 효율적 증진에 따라서 재량이에요. 재량이다 처리하는데 문제 없겠죠. 설문 1번에서 병에 대한 허가 처분 취소를 제기했을 때 그것이 과연 적법할 수 있겠는가 이걸 물어봤었습니다. 여기 대상 적격이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그렇지 않겠죠. 이게 무슨 형식적 행정위를 인정시켜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이게 뭐 권력적 사실행위 문제도 아니고 이게 뭐 단계적 행정결정 문제도 아니고 이게 부관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이제 처분이냐 아니냐가 그렇게 뭐 핵심 논점이 되진 않아요. 그럼 여기 대상 적격을 왜 논의할까요? 동그라미 1번에서 화살표 땡기고 원고 적격 논의를 위함이라고 써놓으세요. 원고 적격 논의를 위해서 대상 적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대상 적격과 원고 적격과 협의의 소익은 합쳐서 소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소의 이익. 그리고 순서대로 검토. 비례 원칙을 우리가 적필상 단계적으로 검토하듯 소의 이익도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상 적격. 그래서 대상 적격에서 그것은 처분이다 라고 해야지 처분상 제3자의 원고 적격 인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재판은 필요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LPE 충전 사업허가 행정 처분이냐라는 판단을 하나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원고 적격은요 제3자 소송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협의 소익은요 반대 여론에 따른 거부 처분이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취소 판결 이후에도 또 거부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 때문에 협의의 소익 논의를 하게 됩니다. 대상 적격은 위에서 다 했죠? 법적 소질 검토 다 했어요. 했기 때문에 행정쟁송법 제2조의 처분이라고 했으니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의 처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행정소송법 19조 본문에 따르게 되면 처분 등이 바로 취소의 대상인데 이미 처분이라고 하였으므로 특별히 문제 없다. 이건 간단히 끝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원고 적격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원고적격. 예, 문제점에서 밑줄 그시는데 제3자 소송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죠. 제3자 소송. 예, 제3자 소송에서 문제가 되고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되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이건 좀 써놓을까요? 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문제로서 이때는 별도의 법률상 보호이익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당연히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라고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직접 상대방 이론이라고 합니다. 직접 상대방 이론. 그러나 처분상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즉 제3자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3자 소송, 행정소송법 12조 1문에 따라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비로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때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은 법률상 보호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광의의 공권을 말하는 것이다. 공권. 즉 법률상 보호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공권이 침해되었을 때 비로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이, 처분의 상대방인가 제3자인가에 대한 문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원처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계쟁처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계쟁처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즉 부작이나 거부처분의 상대방이라고 할지라도 원처분의 제3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익보수성과 관련된 원고적격이 된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네,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 원고적격 가만히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분명히 원처분은 뭐죠? LPE 충전 사업허가입니다. 그쵸? LPE 충전 사업허가의 상대방은 누가 됩니까? 병입니다. 병. 그쵸? 병. 그러면 경원자 관계라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에요. 특수한 상황. 이거의 예외입니다. 이거의 예외예요. 이건 예외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지금 갑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처분상 제3자의 지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원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가 전혀 없죠. LPE 충전 사업허가의 상대방은 분명히 병입니다. 그러나 거부처분의 상대방이다. 그러니까 병에 대한 허가처분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갑에 대한 거부처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맞아요. 그러나 거부처분이라는 것, 거부처분이 기준이 돼서 처분의 상대방과 처분상 제3자를 구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갑은 LPE 충전 사업허가의 제3자의 지위를 면치 못합니다. 그렇다면 경원자 관계가 성립된다, 경원자다라고 해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 나통설은 뭐라고 해요? 경원자 관계면 그 자체로서 바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원자 관계에 있어서 허가처분이라는 것은요. 신청자 모두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리고 있는 거예요. 이 논의가 어디엔 성립이 안 돼요? 경원자 관계에 성립이 안 돼요. 이 논의가. 경원자 관계에서 뭐라고요?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해서 다 나에게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명한테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경원자 관계에서는요, 한 명한테만 허가 처분을 한다고 할지라도 12명이면 12명 모두에게 허가와 거부 처분이라는 동시에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봐서 모두가 직접 상대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경원자 관계예요. 이 기준이 안 먹혀요. 다음에 4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이제 원고적격론이 들어가니까 행정소송법 12조 1문 얘기를 꺼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안가로 4번에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기본이겠죠? 여기서 이제 법률상 보호익설이 통설 판례 입장으로 타당하다라고 하고 내려가게 되면 12조 1문에 있는 법률상 이익은 법률상 보호익이 되겠죠? 법률상 보호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니까 실체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니까 당연히 뭐가 됩니까? 공법상 권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권리가 성립이 되게 되면 그러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공권이 성립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의무부가와 사익보호성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사익보호성이겠죠? 사익보호성과 관련된 논의되는 것은 바로 제3자 소송이겠죠? 제3자 소송에는 경원자 관계, 경업자 관계, 경쟁자 관계, 그리고 인민소송 4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경원자 소송이겠죠? 그래서 원고적격이 인정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따라오세요. 이번 문제에서 시간이 꽤나 걸릴 것 같은 예감이 막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원고적격. 취소에서 원고적격 문제를 해결해보면 무효등관계속의 원고적격이나 부작용방식의 원고적격은 아주 조금만 플러스 알파 시키면 해결을 볼 수가 있어요. 기준이 취송의 원고적격이에요. 취송의 원고적격을 보도록 합니다. 취송상 원고적격. 행정소송법 12조 1문에 따르게 되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뭘로 들어가느냐? 법률상 이익으로 들어가십니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은 X변수. (12조 1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를 이렇게 학설의 대의를 통해서 점점 넓혀갑니다. 이렇게 쭉 넓혀가요. 통설 판례의 입장은 법률상 보호익설이죠. 이것이 타당하고요. 법이 보호하는 이익은 바로 공권을 말하게 됩니다. 공권이 성립되면 이제 원고적격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강행법규는 의무부가 의무부간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 의무부가 부분에 있어서는요. 기속행위의 경우에 실체법적 의무가 인정되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고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는 바로 의무부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라고 할지라도 의무부가성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처리하게 되면 이제 이것이 핵심이 돼버리고 과연 사익보호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에 대한 문제는 바로 제3자 소송 쪽으로 들어가서
아까 전에 처분의 상대방은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3자 소송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처분상 제3자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의 경우에서는 이제 직접 상대방 이론. 당연히 원고적 격이 인정된다. 이렇게 처리가 되고. 여기서 제3자 소송 논의를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에서 사익보상 처리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공권의 확대화 경향으로서 양적 범위를 확대시키는 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질적 범위를 확대시키는 논의가 있는데요. 공권이 성립하면 원고적 격이 인정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건 공권을 확대화시키고 있는 중인 겁니다. 양적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그 사익보상을 근거법규에서 찾는가 아니면 관련 법규나 절차 법규까지 포함시켜서 관계법규에서 찾는가 아니면 헌법상 기본권이나 원리까지 넓혀가지고 거기서도 사익보상이 인정되면 공권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대법원 헌재 질적 범위 확대라는 것은 명시적인 사익보에 대한 규정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해석을 통해서 사익보의 취지를 도출할 수 있겠는가? 목적론적 해석 이걸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는데 제3자 소송에 대한 문제는 처분상 제3자가 3가지 상황, 4가지 상황 경원자 소송이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 간의 문제냐면 경원자 관계는 신규업자와 신규업자 간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바로 그런 것이고 갑과 병은 둘 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출원을 한 신규업자에 해당할 것이고요. 경업자 소송의 경우에서는 기존업자하고 신규업자의 관계로서 기존업자가 신규업자에 대한 허가 처분을 다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경쟁자 소송이라는 것은 기존 업자와 그리고 기존 업자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로서 기존 업자, 특정 기존 업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다라고 했을 때 다른 쪽의 기존 업자가 보조금 지급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 이것이 바로 경쟁자 소송입니다. 인인 소송이라는 것은 인근 주민과 공해업자 사이의 문제입니다. 공해업체 이렇게 봤을 때 경원자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수하다고 했죠. 경원자 관계다라고만 얘기해주면 원고적 격이 바로 인정된다라고 처리가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법규상 경원자 관계가 있는가 하면 논리상 경원자 관계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경업자 소송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거는요. 기존업자가 포함되어 있죠. 기존업자에 대한 허가처분, 기존업자에 대한 허가처분 가항상 허가인 경우에 있어서 가항상 특허인 경우에 있어서 허가인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기존업자의 원고적 격이 부정된다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거리 제한 규정이나 업소 개수 제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원고적 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특허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업자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고적 격이 인정이 되고요. 경쟁자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가 헌법상 기본권 여기까지 넓혀가지고
헌법 제15조 경쟁의 자유 침해를 가지고 원고적격을 인정시키게 되고, 인인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환경영향평가법을 기준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될 것이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외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한다면 원고적격이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될 텐데, 세 가지 예외. 거주는 밖에서 하고 있지만 그 대상지역 내에서 농작물 경작을 하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거주는 밖에서 하지만 그 대상지역 내에서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환경상 이익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부정되고, 그와 같은 처분이 있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환경상 이익에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무슨 상황이 발생하냐면, 공권이 인정되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그러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결국 공권에 대한 논의로 가는데, 의무부가성은 간단하게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것 없고, 사익보호성 들어오고, 처분 상대방은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에 신경 쓸 것 없고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항상 이것만 만나고 있는 것이고, 이것만 만나는데 이거를 해결할 때는 바로 이 공권의 확대와 이 논의를 끌어들여서 여기서 처리를 하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상황이고, 이거 상황에서 직관적으로 어느 쪽 소속인지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경원자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논의 또는 기존업자에 대한 허가 처분이 무엇인가, 만약 그것이 허가라고 한다면 거리 제한이나 업소 개수 제한 규정이 있는가, 경쟁자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여기서 보규모의 범위를 헌법상 기본권 및 원리까지 넓히신 다음에 헌법 제15조의 경쟁의 자유 침해에 대한 문제로서 원고적격 인정시키기, 제3자 소송에서 인인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한다? 환경영향평가법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관련 법규로서 원자력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쪽 잘 안 나온다. 그래서 대상지역 내라고 한다면 이때는 사실상 환경상 이익 침해가 추정된다라고 판시하죠. 따라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외라고 한다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대상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원고적격을 인정시키고,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 일시적인 환경상 이익이 침해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봐서 인정 안 시키고, 만약에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환경상 이익의 침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을 시킨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바로 경원자 소송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경원자 소송에, 그렇죠? 이걸 설명드리면서 시간이 꽤 걸렸네요, 그렇죠? 잠시 쉬었다가 설문 1번 중간에 원고적격부터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